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2월 25일과 26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추이입니다. 2월 24일 0.98% 상승, 25일 0.8% 하락, 26일 1.02% 상승. 이어서 심천 성분지수 24일 1.02% 상승, 25일 1.17% 하락, 26일 0.93% 상승.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 24일 3.82% 상승, 25일 1.32% 하락, 26일 3.27% 상승. 이어서 홍콩 테크지수 24일 6.13% 상승, 25일 1.57% 하락, 26일 4.47% 상승. 25일 증시 하락 배경으로는 올 들어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종종 약간의 이익 실현이 나오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고, 이제 3월이면 실적 시즌에 들어갈 거라서 연초부터 시작된 공격적인 투자에서 약간 좀 관망해 볼까? 이런 심리도 좀 작용했고요. 25일 하락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나쁘다거나 크게 우려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정상적인 이익 실현으로 무난하게 받아들인 게 전체적인 현지 분위기였습니다. 해외 쪽 이슈로는 미국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에서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이라는 걸 발표해 미중 양국 간 상호 투자를 더욱 제한할 것이라는 걸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투심에 약간 영향을 줬는데, 특정 기업이 정부 측에 예외를 요청할지 또는 미국 기업이 중국 투자 시 우회적 경로를 사용할지 여부는 나중에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악재가 나온 것은 투심 위축에 일조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 중 제약 바이오 업종이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하락한 것도 이 이슈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홍콩 종목인 야오밍생우, 야오밍바이오와 같은 대기업은 CRO 사업에서 국제 협력, 특히 미국 제약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으로 인해 야오밍바이오의 미국 관련 사업 확장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야오밍 바이오가 급락하면 오시앱텍 등 관련 주들도 동반 급락할 수밖에 없죠. 야오밍 바이오 주가를 보면 24일 9.04% 급락, 25일 1.27% 하락 후 26일 1.71% 상승했고, 오시앱텍 주가는 오시앱텍 상해 종목은 24일 7.02% 하락, 25일 1.78% 하락, 26일 3.12% 상승. 오시앱텍 홍콩 종목은 24일 10.14% 하락, 25일 3.42% 하락, 26일 4.2%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미국 우선 투자 정책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과 중국 시장을 배제하는 것은 결국 미국 자국의 경제 이익과 국제 신뢰를 해치는 것이다. 중국은 필요한 수단을 취해 자국의 합법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통제 강화를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일본, 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 일렉트론과 ASML 등 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중국 내 장비 유지 보수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즉, 미국은 자국 업체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허 없이도 중국에 수출이 가능했던 일부 반도체도 억제하는 것을 논의했으며, 기존의 AI용 반도체 수출 제한을 더 강화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과 네덜란드 무역부, 일본 경제산업성 모두 이번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엄격한 반도체 제한 조치를 작성하고 있고, 관련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 범안전화, 도구화하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계속 강화함으로써 타국을 협박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억압하는 행위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저해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의 흐름인데요.
연초부터 2월 26일 반도체 업종 지수는 18% 올랐고 이번 주만 보면 24일 0.21% 상승, 25일 0.39% 상승, 26일 1.8% 상승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종목을 합치면 즉 간접적인 종목을 다 합치면 약 110개가 있는데요. 그중 3개만 간단히 보고할게요. 중심국제, 중심국제, SMIC 홍콩 종목의 주가를 보면 2025년 1월, 2월 26일 SMIC 중국 과창판 종목의 주가 흐름은 1월, 2월, 24일, 25일, 26일 이어서 화홍 반도체, 화홍 반도체 주가 1월, 2월, 24, 25, 26일 화홍 반도체 과창판 종목 1월, 2월, 24, 25, 26일 이어서 북방화창은 중국 국산 반도체 장비 1위 업체인데요. 1월, 2월, 24, 25, 26일 북방화창 주가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보면 2024년 6월, 9월, 12월, 올해 2월 26일까지 좀 더 길게 보면 2028년 1월, 21년 1월, 24년 1월, 25년 2월 26일까지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중국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국산화 가속화에 큰 도움이 돼서 앞으로 추가로 어떤 제재 강화 조치가 나온다 해도 물론 그 당시는 단기적으로 우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중국 국산화 가속화에 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상무부 장관이었던 지나 러먼드는 2024년 12월 즉 상무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조치는 시간 낭비다. 제재 조치로는 중국 반도체의 굴기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중국이 일부 기술 분야에서 더 빨리 진보하게 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 중 화웨이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직 기억하시겠지만 지나 러먼더는 중국에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글로벌 홍보 모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마 지나 러먼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반도체 산업 동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 기사를 다 보셨겠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중국에 대부분 초월당했다는 한국의 설문 결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국 YMTC와 차세대 낸드 공정 기술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2월 25일 Financial Times는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생산 수요를 2배로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Financial Times는 이 사안을 잘 아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 최신 AI 반도체의 생산 수율이 1년 전에 20%에서 현재 40% 가까이로 향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 중 렌정페이 화웨이 회장의 심층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화웨이는 화웨이만의 기초과학 인력과 수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어떤 기술이든 제품이든 결국은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과 사람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의지, 지도부의 장기 계획, 산업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성, 자금, 시장, 인재 양성, 인프라, 밸류체인, 그리고 인내심 등 면에서 현저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의 많은 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AI, 로봇, 우주, 국방 등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글로벌 강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성과를 내야 하고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더 쭉쭉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중국의 어떤 산업 성과를 볼 때
14억으로 제한다는 생각을 하곤 하기에 지금까지 물론 많은 성과를 냈지만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진행 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꾸준히 더 공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부단히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현 국가주석을 비롯해 앞으로 국가주석이 누가 되든 누가 지도부에 들어가든 이런 국가 발전 전략의 일관성, 장기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재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간접적으로 일종의 용기와 힘 그리고 긍정적인 자극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득 찐중투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몇 주 전에 남겨주신 댓글이 생각나는데요. 아무리 슈퍼달러라고 하지만 과연 시장보다 초희귀 자원이 더 있을까? 산업 자본도 좋고 투기 자본도 좋고 최대 시장을 잃었을 때 모든 걸 잃기 마련이다. 라는 댓글. 네, 이어서 2월 26일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상해 1.02%, 심천 0.93%, 홍콩 항생 3.27%, 홍콩 테크 지수 4.47% 상승했습니다. 홍콩 테크 지수는 장중 상승폭이 5.5%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3월 4일 양회가 열리고 그중 전인대는 3월 5일에 열리고 총리가 전인대에서 정부 공작 보고라는 걸 발표합니다.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약칭은全国人大 전국인대인데 옛날에 일본에서 먼저 전인대라는 약칭을 쓰기 시작한 후 한국에서도 따라서 전인대라는 약칭을 쓰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약칭은 전인대가 아니라 전국인대. 참고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 양회 개최 전 5거래일의 증시 상승 확률은 66.7%고 양회 기간에는 등락세나 소폭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양회 후 5거래일은 상승 확률이 57%이고 양회 후 한 달간 흐름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전인대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 내용은 찐중투 과거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2월 26일 중국 증시 업종별 등락을 보면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 외에 철강, 부동산 등 전통 업종도 올랐는데 상승폭 큰 순으로 철강 5.59%, 태양광 장비 3.45%, 전기 기계, 증권, 통신 장비, 부동산, 비금속 소재, 배터리 2%대, 제약 바이오, 자동차 부품, 시멘트 건자재, 보험 반도체, 석유, 비철금속, 가전이 1%대 상승했습니다. 2월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하락한 제약 바이오 업종은 26일 1%대 상승했고 의료기기, 의료상업, 의료서비스 등 관련 업종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 중 철강 업종 지수인데요. 연초부터 2월 26일까지 6.6% 올랐는데 이 상승폭은 타 업종, 특히 테크 업종에 비해서는 너무 못 올랐습니다. 2월 26일 철강주 급등에 대한 현지 코멘트를 취합하면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5일 저녁 중국 철강공업협회의 위챗 계정에 생태환경부에서 환경보호 투자를 많이 하고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에 대해 실질적 정책 혜택을 줄 것이다는 글이 게재됐는데 철강사 중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둘째는 올해 1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8,190만 톤으로 전년 동일 대비 5.6%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5대 철강 품목의 주간 소비량이 전주 대비 19.77% 증가하면서 주간 재고 증가율이 좀 낮아졌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철강 산업의 재고 증가율 완화세의 지속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는 춘절 이후 딥시크, 휴머노이드 로봇, IDC 등 테마주들이 계속 급등했고 거기다 AI 관련 응용 업종들도 돌아가면서 올랐는데 보신 소프트웨어라는 데이터 센터 업체의 대주주가 보산철강이고 그 외에 일부 철강사의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연초부터 가동을 개시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억지로 호재라고 엮을 필요는 없지만 춘절 이후 AI 관련 업종별로 돌고 돌아서 2월 26일 철강주까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26일 중국 증시 중 증권 업종이 2.8% 올랐고
중앙국유금융사인 중앙후이진 산하증권사인 CICC와 은하증권 이 두 종목이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고 해당 홍콩 종목은 각각 19%, 17% 급등했습니다. 26일 오후 장 마감 전에 갑자기 CICC와 은하증권 합병 관련 소문이 돌았는데 26일 장 마감 후 저녁 양 증권사 모두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에는 관련 소문에 관해서는 정부기관, 감독관리기관이나 주주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 정보를 받은 바 없다. 지배주주인 중앙후이진에 확인한 결과 관련 소문에서 언급된 사항과 관련해 응당히 공시해야 할 중대 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응당히 공시해야 하는데 공시하지 않은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26일 중국 증시 테마주 중 로봇 액추에이터 6%대 상승했고 감속기 4%대, 국유기업 클라우드 3%대, 휴머노이드 로봇 2%대, 딥시크 테마주가 1%대 상승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 증시 중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지수입니다. 올해 1월 연초부터 2월 26일까지 사적 로봇과 휴머노이드를 모두 만드는 유슈科技 영문명은 유니트웨이의 웨이보어 공식 계정인데요. 2월 25일 저녁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20몇 초짜리 영상인데 잠깐 보고 갈게요. 이 영상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연산법 계속 업그레이드 중 어떤 동작도 쉽게 배운다. 여러분들은 이 로봇이 또 어떤 춤을 추는 걸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 유니트웨이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능 동작이 점점 더 진화되고 섬세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고정 댓글로 유니트웨이 이 웨이보어 계정 링크를 남겨둘 테니 그동안 유니트웨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다양한 영상을 보실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사나 유튜브 등 매체에 올라온 관련 영상 출처는 다 여기입니다. 며칠 전 2월 18일 영상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2월 14일 영상. 미국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창업자 마크 레이버트는 지난 2월 24일 휴스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미 유니트웨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기타 몇 가지 소형 로봇을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로봇 업체 유니트웨이 창업자 왕싱싱은 지난 2월 17일 국가주석 주재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첫 줄에 앉았고 화웨이 창업자 렌정페이의 옆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창업자 마크 레이버트는 49년생이고 중국 유니트웨이 창업자 왕싱싱은 90년생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창업자가 유니트웨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샀다고 말한 후 2월 25일, 26일 중국 현지 기사 제목을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창업자는 유니트웨이 로봇을 샀고 딥시크의 혁신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 유니트웨이 로봇이 미국을 놀라게 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과감하게 유니트웨이 로봇을 사서 실체를 탐색하려 한다. 거금 들여 유니트웨이 로봇을 구매해 해체 학습한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선구자에서 추종자로 난처해졌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유니트웨이 로봇을 구매해 공부한다. 왕년의 왕자가 드디어 머리를 숙이다. 물음표가 있어요. 네, 이 그림은 중국 증시 중 딥시크 테마 지수인데요. 춘절 연휴 이후부터 2월 26일까지
딥시크는 비상장사고 딥시크 테마 관련 2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연구원들이 딥시크 테마주 상장사들을 많이 탐방했는데 2월 들어 2월 24일까지 중국 금융사들이 탐방한 관련 기업은 40개사에 달했고 그중 유신科技,首都在线, 순왕科技등 업체의 피탐방 건수는 다 100회 이상에 달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종목 코드가 3으로 시작하는 심천 창업한 종목, 즉 외국인 개인 투자자 직접 매매 불가 종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홍콩 관련 기사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26일 홍콩 특별행정구 재무처 처장이 2025-2026 재정년도 재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정예산안에 의하면 2025-2026 재정연도부터 2029-2030 재정연도까지 5년간 매년 정부 지속가능 채권 계획과 인프라 건설 채권 계획에 근거해 1,500억 홍콩달러에서 1,950억 홍콩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즉 2024-2025 재정연도에 해당 채권 발행 한도가 950억에서 1,350억 홍콩달러라서 지금부터 5년간 채권 발행 규모를 크게 늘린다는 겁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재정 예산안을 강화된 버전의 재정 통합 전략이라 표현했습니다. 네, 이상 2025년 2월 25일과 26일 시황이었습니다.